항상 좋은 정보로 찾아오는 슬기롭게입니다.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했던 김 부장님은 퇴직 후 사업자금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사업을 시작했다. 경기가 안 좋아 2년을 못 버티고 폐업하고 받을 연금이 없어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생활비 때문에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가 받을 연금에 대해 알고 계획적으로 계산해서 받는 게 편안하고 따뜻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26년 연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만 받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여러 개를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연금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순서로 받는지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대에 뒤처지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되면 다 한꺼번에 받으면 되지 뭐.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받으면 되는 거 아냐? 그런데 이게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연금 받는 순서를 잘못 정하면 같은 연금인데도 받는 총액이 수천만 원씩 차이 납니다. 세금도 달라지고 수익률도 달라지고 심지어 평생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이미 연금 수령을 하신 분들 중에 순서를 잘못 정해서 받으셨다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후회하셔도 이미 늦습니다. 한번 개시한 연금은 되돌릴 수 없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좋은 연금은 먼저 받아버리고 안 좋은 연금은 그대로 묵혀두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해야 하는데 말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보험, 주택연금, 이 5가지 연금을 어떤 순서로 언제 받기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 순서가 중요한지 숫자로, 제도로, 실제 사례로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하나라도 놓치시면 전체 흐름이 안 보입니다. 특히 뒷부분에 나오는 잔고가 많을 때 함정과 집값 타이밍 전략은 아는 사람만 챙기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끊으면 오히려 더 헷갈리고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여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연금이죠. 그런데 이 국민연금 언제 받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평생 받는 총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2026년 현재 국민연금은 정상 수령 개시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택지가 생깁니다. 5년 일찍 받을 수도 있고 5년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기 수령은 60세부터 가능합니다. 연기 수령은 70세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찍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입니다. 5년 일찍 받으면 30% 깎인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65세부터 매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60세부터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5년 일찍 받는 대신 평생 30만 원씩 덜 받는 겁니다. 반대로 늦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납니다. 5년 늦추면 36% 늘어난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그 같은 사람이 70세까지 연기하면 매월 1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5년 늦게 받는 대신 평생 36만 원씩 더 받는 겁니다. 이게 국민연금공단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조기연기 수령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무조건 늦게 받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강 상태부터 봐야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평균 수명까지 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찍 받는 게 맞습니다.
70세까지 기다렸다가 받기 시작했는데 75세에 사망하면 5년 동안만 받고 끝나는 겁니다. 그럼 총액으로 따졌을 때 손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괜찮아서 평균 수명 이상 살 가능성이 높다면 늦게 받는 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받는 연금이거든요. 오래 살수록 늦게 받기 시작한 사람이 총액에서 훨씬 앞서갑니다. 여기서 하나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유족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에게 유족연금으로 이어집니다. 유족연금은 본인이 받던 연금액의 60%를 유족이 계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70세부터 136만 원을 받다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그 60%인 약 82만 원을 계속 받게 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60세부터 70만 원을 받다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그 60%인 약 4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유족이 있는 경우라면 본인이 늦게 받기 시작해서 연금액을 늘려놓는 게 유족에게도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건강이 나쁘고 유족도 없는 경우라면 조기 수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괜찮고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70세까지 연기해서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은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수익이 보장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34%인 시대에 1년 묶어두면 7.2% 더 주는 상품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평생 보장되는 조건으로요. 게다가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매년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인플레이션 방어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가능하면 최대한 늦게 받는 게 유리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60세부터 70세까지 연금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다른 수입이나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을 해야 할까요? 국민연금을 70세까지 미루기로 했다면 60세부터 70세까지 10년간은 다른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때 퇴직연금이 등장합니다. 퇴직연금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쌓아둔 돈입니다.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IRP 계좌로 옮겨서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다 내야 하고요. IRP 계좌를 통해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연금으로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 줍니다. 11년 이상 나눠 받으면 40%를 감면해 줍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무조건 연금으로 받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퇴직소득세율입니다. 퇴직소득세율은 근속연수와 퇴직금 총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속연수가 길고 퇴직금이 적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근속연수가 짧고 퇴직금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실제 사례로 보겠습니다. 20년 근속하고 퇴직금 1억 원을 받는 경우 이 사람의 퇴직소득세율은 약 1.1%입니다. 1억 원 중에서 세금으로 내야 할 금액은 110만 원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 IRP를 통해 10년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110만 원의 30%인 33만 원을 감면받습니다. 결국 77만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33만 원 아끼자고 1억 원을 10년간 묶어둘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30년 근속하고 퇴직금 3억 원을 받는 경우 이 사람의 퇴직소득세율은 약 3.3%입니다. 3억 원 중에서 세금으로 내야 할 금액은 990만 원입니다. 이 사람이 IRP를 통해 10년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990만 원의 30%인 297만 원을 감면받습니다. 결국 693만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297만 원 절약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퇴직소득세율 자체가 3.3%에 불과합니다. 반대 사례를 보겠습니다. 10년 근속하고 퇴직금 2억 원을 받는 경우 근속 기간이 짧고 퇴직금이 많으니 퇴직소득세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 세율이 15%에서 2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2억 원에 20%면 4천만 원입니다. 이 사람이 일시금으로 받으면 4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IRP를 통해 10년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4천만 원의 30%인 1,200만 원을 감면받습니다. 결국 2,800만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1,200만 원 차이입니다. 이 정도 차이라면 당연히 연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퇴직소득세율이 낮은 사람은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으로 받든 세금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시금으로 받아서 빨리 쓰거나 다른 곳에 재투자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은 반드시 연금으로 나눠 받아야 합니다. 세금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 퇴직소득세율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IRP 계좌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에서 퇴직소득세 모의 계산을 제공합니다. 근속 연수와 퇴직금 총액을 입력하면 예상 세율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기로 했다면 IRP 계좌에서 돈이 묶여 있는 동안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입니다. IRP 계좌는 단순히 돈을 보관만 하는 통장이 아닙니다.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만약 IRP 계좌에서 연 56%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연금으로 천천히 받으면서 계속 굴리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IRP 계좌를 그냥 저금리 예금으로만 묶어둔다면 일시금으로 빨리 받아서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결국 퇴직연금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퇴직소득세율이 낮고 IRP 운용 능력이 없다면 일시금으로 빨리 받으세요. 퇴직소득세율이 높거나 IRP 운용을 잘할 수 있다면 연금으로 천천히 받으세요. 그리고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그 돈을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생활비로 쓰거나 다른 연금 상품에 재투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절대로 사업자금으로 쓰시거나 한 번에 다 써버리면 가난한 노후를 보내게 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다음으로 봐야 할 게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IRP는 퇴직금을 받아서 옮긴 게 아니라 개인이 따로 가입해서 매년 돈을 넣어온 계좌를 말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노후 자금을 쌓는 대표적인 연금 계좌입니다. 납입할 때 세금 돌려받고 불릴 때 세금 안 내고 받을 때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만 55세부터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55세 되자마자 바로 받을까요? 아니면 최대한 늦게 받을까요?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이 계좌로 수익을 내고 있는가? 두 번째, 계좌에 돈이 얼마나 쌓여 있는가? 먼저 수익부터 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그냥 돈 보관하는 통장이 아닙니다. ETF, 펀드, 주식형 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ETF나 해외 주식 펀드로 연 810% 수익 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계좌에 5천만 원이 있고 매년 8% 수익을 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5세부터 매년 500만 원씩 빼기 시작하면 잔액이 줄어들면서 수익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65세까지 10년을 더 묶어두고 계속 8% 수익을 낸다면 5천만 원이 1억 원 넘게 불어납니다. 그때 받기 시작하면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 상황을 보면 계좌에 5천만 원이 있는데 그냥 예금 금리 2%로만 묶여 있습니다. 10년 더 기다려도 수익이 거의 안 늘어납니다. 이런 경우엔 일찍 빼서 다른 연금으로 바꾸는 게 이득입니다. 특히 펀드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수익률이 계속된다면 더 묶어둘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빼서 손실 확정하고 다른 곳으로 방향을 바꿔 재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계좌 잔고를 보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500만 원까지입니다. 1,500만 원 넘게 빼면 세율이 16.5%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년에 1,500만 원씩만 빼야 세금을 적게 냅니다. 계좌 잔고가 1억 원이면 1,500만 원씩 빼면
약 7년 걸립니다. 잔고가 2억 원이면 13년 걸립니다. 잔고가 3억 원이면 20년 걸립니다. 65세부터 인출 시작하면 3억 원 다 빼려면 85세까지 가야 합니다. 평균 수명 생각하면 다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금저축 여러 개, IRP 여러 개 가입하셔서 합산 잔고가 2억, 3억 넘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55세부터 바로 인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75세까지 20년 동안 빼면서 세제 혜택을 다 챙길 수 있습니다. 늦게 시작하면 혜택을 다 못 받고 끝나거나 나중에 급하게 많이 빼다가 세금 폭탄 맞습니다. 수익을 잘 내고 있고 잔고가 1억 미만이면 천천히 개시하세요. 수익을 못 내거나 손실 중이고 잔고가 1억 이상이면 빨리 개시하세요. 특히 잔고 2억, 3억 넘는 분들은 55세부터 바로 시작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제 연금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사적연금 상품입니다.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고 일정 나이가 되면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연금보험도 언제 받기 시작하느냐에 따라 총 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연금보험을 일찍 받을지 늦게 받을지는 딱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최저보증이율입니다. 최저보증이율이란 보험사가 계약 시점에 약속한 최소 수익률입니다. 시장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보험사는 이 이율만큼은 보장해줘야 합니다. 연금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최저보증이율이 천차만별입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상품 중에는 최저보증이율이 연 7%, 8%인 경우도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가입한 상품들이 주로 이렇습니다. 반대로 최근에 가입한 상품은 최저보증이율이 연 0.5%, 1% 수준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보험사도 높은 이율을 보장해 줄 수 없게 된 겁니다.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상품은 묵혀둘수록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5년에 가입한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최저보증이율이 연 7%입니다. 이 상품을 10년 더 묵혀두면 원금이 거의 2배로 불어납니다. 그 상태에서 연금을 개시하면 월 수령액이 훨씬 커집니다. 은행 금리가 3%도 안 되는 시대에 7% 보장받는 상품을 왜 일찍 깨겠습니까? 최대한 늦게 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최저보증이율이 낮은 상품은 빨리 받는 게 낫습니다. 2020년 이후 가입한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최저보증이율이 연 1%입니다. 이 상품을 10년 더 묵혀둬도 수익이 크게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찍 받아서 생활비로 쓰거나 다른 곳에 재투자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연금 수령 방식입니다. 연금보험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연금과 확정기간연금입니다. 종신연금은 평생 받는 방식입니다.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확정기간연금은 10년, 15년, 20년처럼 기간을 정해서 받는 방식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연금 수령도 끝납니다.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상품은 종신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합니다. 수익률이 좋으니까 평생 받으면 총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최저보증이율이 낮은 상품은 확정기간연금으로 빨리 빼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낮으니까 오래 받는다고 해서 큰 이득이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산에 사는 이명호 씨는 2003년에 연금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최저보증이율 연 8%입니다. 납입기간이 끝나고 연금 개시 가능 나이가 60세였지만 이명호 씨는 70세까지 10년을 더 미뤘습니다. 10년 동안 매년 8%씩 복리로 불어났습니다. 70세부터 종신연금으로 받기 시작했고 월 수령액이 60세 때 받았을 금액의 2배가 넘었습니다. 수원에 사는 김호준 씨는 2022년에 연금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최저보증이율 연 0.5%입니다. 납입기간이 끝나고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호준 씨는 10년을 더 미룬다고 해도 수익이 크게 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60세부터 바로 확정기간 10년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70세까지 다 받고 그 돈을 다른 용도로 활용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연금보험은 최저보증이율을 먼저 확인하세요. 본인이 가입한 연금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증권이나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보증이율이 5% 이상이면 최대한 늦게 개시하고 종신연금으로 받으세요. 최저보증이율이 2% 이하면 일찍 개시하고 확정기간으로 빨리 빼세요. 연금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상품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 상품이 어떤 조건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적 보증 상품입니다.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 시점의 집값으로 연금액이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가입하고 나면 이후에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연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공시가격 9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부부 기준 만 65세에 가입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으로 월 약 240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인데 집값이 하락해서 공시가격이 7억 원으로 떨어진 시점에 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월 약 19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같은 집인데 가입 시점이 1, 2년 차이 나는 것만으로 월 50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1년이면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 차이입니다.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집값이 7억 원일 때 서둘러 가입했는데 1년 뒤에 집값이 9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럼 월 190만 원만 받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렸으면 월 240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주택연금은 집값 추세를 봐야 합니다. 집값이 상승 추세에 있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집값이 하락 추세에 있거나 정체 상태라면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했습니다. 이 시기에 주택연금 가입을 미룬 사람들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이후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하락하거나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더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빨리 가입해서 높은 가격 기준으로 연금을 확정하는 게 유리했습니다. 2026년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지역마다, 주택 유형마다 다릅니다. 서울 일부 지역은 집값이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선 곳도 있습니다. 지방은 여전히 하락 또는 정체 상태인 곳이 많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주택의 최근 1, 2년 시세 변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같은 집이라도 65세에 가입하는 것보다 70세에 가입하면 월 수령액이 더 큽니다. 그럼 무조건 늦게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를 늦춰서 받는 금액 증가폭보다 집값 하락폭이 더 크면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5세에 집값 9억 원 기준으로 가입하면 월 240만 원 받습니다. 70세까지 5년 기다렸더니 집값이 7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70세에 가입하면 나이가 높아져서 월 수령액이 약간 늘어나지만 집값 하락폭이 더 커서 결국 월 210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오히려 65세에 가입했을 때보다 적어집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65세에 집값 7억 원이었는데 70세에 9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나이도 높아지고 집값도 올라서 월 27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에 가입했으면 월 190만 원밖에 못 받았을 텐데 기다린 덕분에 월 80만 원 더 받게 됩니다. 주택연금은 집값 추세가 핵심입니다. 집값이 상승 중이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가입하세요. 집값이 하락 중이거나 정체 상태면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단, 이건 집값 예측이 가능할 때 얘기입니다. 집값이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 확신이 없다면 필요한 시점에 바로 가입하는 게 맞습니다.
타이밍 재다가 놓치는 것보다 필요할 때 받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연금의 개시 순서와 타이밍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연금보험, 주택연금. 각각의 연금은 특성이 다르고 받아야 할 타이밍도 다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가능하면 70세까지 미루세요. 1년 늦출 때마다 7.2%씩 늘어나고 평생 받고 유족연금으로도 이어집니다. 건강하고 유족이 있다면 최대한 늦게 받는 게 유리합니다. 단, 건강이 좋지 않고 유족도 없다면 조기 수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율을 먼저 확인하세요. 세율이 낮으면 일시금으로 빨리 받아도 됩니다. 세율이 높으면 IRP를 통해 연금으로 나눠 받으세요. 그리고 IRP 계좌 안에서 돈을 잘 굴릴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2가지만 보세요. 수익을 내고 있는가, 잔고가 얼마인가. 수익을 잘 내고 잔고가 1억 미만이면 천천히 받으세요. 수익을 못 내거나 잔고가 1억 이상이면 빨리 받으세요. 특히 잔고 2억, 3억 넘는 분들은 55세부터 바로 시작해야 세제 혜택을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최저보증이율이 핵심입니다. 이율이 5% 이상이면 최대한 늦게 개시하고 종신연금으로 받으세요. 이율이 2% 이하면 일찍 개시하고 확정기간으로 빨리 받으세요. 주택연금은 집값 추세를 보세요. 상승 중이면 기다렸다가 가입하고 하락 중이면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단, 예측이 어렵다면 필요한 시점에 바로 가입하는 게 맞습니다. 이 5가지를 조합하면 여러분만의 연금 수령 전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전략이 가능합니다. 55세에 퇴직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율이 낮아서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55세부터 60세까지는 퇴직금으로 생활합니다. 60세부터 65세까지는 연금저축과 IRP를 개시해서 생활합니다. 잔고가 2억 있어서 55세부터 시작했어야 하는데 퇴직금이 있으니 60세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65세부터는 연금보험을 받습니다. 최저보증이율이 1%밖에 안 돼서 일찍 받기로 했습니다. 확정기간 10년으로 설정해서 75세까지 받습니다. 70세부터는 국민연금을 개시합니다. 5년 연기해서 36% 늘어난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70세에 주택연금도 가입합니다. 집값이 정체 상태라서 더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이도 높아져서 월 수령액이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5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 공백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연금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순서를 조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원칙입니다. 좋은 연금은 늦게, 안 좋은 연금은 빨리. 수익률 높은 건 늦게, 수익률 낮은 건 빨리. 평생 받는 건 늦게, 기간 정해진 건 빨리. 세금 적은 건 늦게, 세금 많은 건 빨리. 이 원칙만 지키면 같은 연금으로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 순서 하나만 바꿔도 수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미 받기 시작한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점검하세요. 내가 가진 연금이 뭐가 있는지, 각각의 조건이 어떤지, 어떤 순서로 받을 건지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하면 평생 후회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노후 생활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는 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변에 1950년대 나 60년대생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혜택을 받으셨다면 다른 분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유 버튼 한번 누르는 것만으로 누군가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을 해두시면 앞으로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슬기롭게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신 만큼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건강하세요.